70년대에 시작된 고속도로 시대는 서울 가는 일을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서울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됐죠. 경부선 승차장 앞에선 첫 차를 타려는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눈에 띕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울산 가는. 울산이요? 예. 여기 양주 차림이신데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그냥 면접 보러 가는데요. 아, 면접 보러 가세요? 예. 면접은 몇 번째 보시나요? 그러다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10번 정도요? 예. 서울에서의 취업이 여의치 않자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으로 눈을 돌렸다는군요. 우선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뭐 어디든지 뭐 아프리카라도 가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연을 안고 서울을 떠나고 또 서울로 오는 사람들. 서울로 통하는 첫 관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시를 넘기자 수도권 인근에서 출발한 첫 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한두 시간씩 달려왔다는 사람들. 제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천안에 직장이라 천안 이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출퇴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를 무슨 버스를 이용하세요? 일단 그 거리로 천안에서 이쪽 강남으로 출근하기로는 버스가 빠르고요. 그리고 자가용 갖고 다니면 또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아직은 대중교통이 좀 싸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돼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는 요즘입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대합실, 한 아주머니가 눈에 띕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터미널에 어쩐 일이세요? 친정아버지 기다리러 나왔어요. 친정아버님? 예. 아버님 오늘 올라오세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라 시골에 계시는 분이니까 서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제 노인네가 되셨으니까 이제 또 모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모시고 다닙니다. 3개월에 한 번 서울 큰 병원에 진찰받으러 오시는 아버지. 기다린 세월만도 벌써 20년입니다. 아버지가 내리자 반가움도 잠시. 부쩍 기력이 약해진 모습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오늘 진찰 결과가 좋으셔야 할 텐데요. 갑자기 대합실 한쪽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함께 자란 고향 친구들이 25년 만에 첫 동창회를 한다는군요. 오늘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모인 겁니다. 많이 변했냐? 거의 180대로 변했을걸요? 이것도 뭘 변했고, 그지? 이것도 변했고, 다 변했어. 그래도 알아보시겠어요? 금방 알아보죠, 친구인데. 옛날 저 초등학교 때 홀딱 뽑고 뭐가 할 때는 그 친구들인데. 많이 반가우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너무 반갑죠.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 자리가 좁아서 덩치에 비해. 그래갖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차 안에서 이 친구들 만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안 그러면 수고하세요. 긴 여행의 피곤함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건 그리운 추억과 설레는 만남이 있어서겠죠. 편안한
휴가 대신 자전거로 동해 일주 여행을 떠나려는 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끼리 의기투합해 3년 전부터 여름 휴가 때마다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다네요. 양양부터요. 뭐 경포대 갔다가 조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양양으로 돌아오려고. 뭐 얻어 오실 것 같으세요? 가봐야 알죠. 뭐 미리 얻으려고 정해놓고 가네요. 가서 뭘 갔다 와서 야 이런 걸 얻었다 그런 거죠 뭐. 올 때 또 만나보면 달라져 있을까요? 일단 까매져 있겠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떠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이들에게 터미널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됩니다. 그날 오후 신입 기사들이 6주간의 합숙 훈련을 마치고 첫 현장 실습을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오신 손님이 계시면은 가방을 가지고 타고다 싣고 인사하고 화물 트럭이나 시내버스, 관광버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고속버스에선 군기 바짝 든 신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잘못하는 것을 가르쳐도 시키면 되거든. 회사만 잘 되는 사람 사고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훈련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어떤 교육 받으시나요? 저희는 가다가 예를 들어 뭐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말로 하지만은 그때는 말이라는 게 없어요. 고속도로에 내려놔 버린다니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와야 돼, 걸어와야 돼. 교육받는 강도가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보다. 몇 번의 도전 끝에 2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권순갑 기사.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은가요?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고 얘들 이제 교육상 문제도 있고 이래. 그래서 어차피 운전할 것 때문에 이제 고속버스가 최종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사분들 제일 우러러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최고로 쳐져요? 예. 왜 그러죠? 예. 그래도 운전하면은 고속버스 아니까. 26명 신입 기사의 새로운 꿈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갔던 부녀가 돌아왔네요. 헤어져 있어야 할 시간만큼 두툼한 약봉지. 딸은 매번 해온 설명을 반복합니다. 저녁에 저녁 식후에 한 통. 네? 이거는 하루에 3번. 검진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았어요. 힘드셨죠? 아이, 힘들죠, 뭐. 반나절의 외출도 힘든 아버지를 위해 빈속을 달래줄 우유를 삽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보호자였지만 세월은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게 하는 법이죠. 다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딸의 애달픈 마음을 아시는지 늙으신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보내십니다. 짠하지 뭐. 짠해. 매번 죄송스럽고. 그저 20년을 이어온 이 만남과 이별이 멈추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듭니다. 저 7시 45분 차 있으시거든요. 퇴근길에 다시 만난 정광욱 씨. 그는 맞벌이를 좀 더 한 후 천안집을 팔아 서울에 전셋집이라도 얻을 계획입니다. 우리 해서까지 서울로 이사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보다는 이제 애들이 성장해 가니까 또 제가 서울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아직도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을 아직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울에 와서 애들도 생활하는 게 향후적으로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위해 매일 터미널을 오가며 서울에 뿌리 내리려 애쓰는 정광욱 씨. 지금도 하루 평균 1,788명이 유입되고 있는 서울에 또 한 가족이 더해지겠죠. 그런가 하면 이미 서울살이 2년차에 접어든 대구 아저씨도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울 적응했어요?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공기도 다르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적응이 안 돼요. 그럼 살기는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살기요. 100번 대구가 고향이? 고향이 최고라죠. 서울에 대한 동경과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쓸쓸함이 공존하는 공간. 터미널에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이렇게 늦게 오세요? 새벽 첫 차로 면접을 보러 갔던 혜성 씨가 밤늦게 돌아왔네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냥 뭐 자기소개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보시더니 예. 안 나왔어요? 예, 그런 건 안 물어보시고요. 그냥 제 그 장래 후 포부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어떻게 좀 잘 하신 거 같으세요? 아니요, 반응은 안 좋았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터를 찾아 서울을 떠나고 도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곳. 수많은 사연들을 품은 채 터미널의 밤은 깊어갑니다. 새벽 첫 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터미널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서울의 5개 고속버스 터미널 중 가장 먼저 생긴 터미널로 현재 7개의 버스 회사가 전국의 3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터미널에서 삶을 꾸리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여행길의 무료함을 달래줄 신문 잡지 가판대도 그중 하나죠. 8년째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의 하루는 터미널과 함께 시작하고 끝납니다. 보통 문은 몇 시에 여세요? 6시 전에 다 열어요. 첫 차 다닐 때쯤. 네, 첫 차가 6시니까 그 시간을 맞춰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펀트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 책이 많이 나가더니 요즘은 그게 아니네. 유머하고 좀 이런 책들이 많이 나가요. 급변하는 세상, 그 현기증 나는 속도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아주머니입니다. 서울 천안 구간을 왕복 4차례 운행하는 정금준 기사. 첫 운행에 앞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어디서 올라오신가요? 아, 어제 12시 마치가 지금 이제 저랑 7시 45분 차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고요? 예? 여기서 주무셨어요? 예, 숙소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객집밥 드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9만원 많이 받죠. 사람은 집에 안 들어가니까. 명절 때는 우리는 시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 때 같은 데도 뭐 마음대로 빠질 수가 있나. 항상 남 바쁠 때는 우리가 더 바쁘죠. 그때. 오늘도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간 정금준 기사. 그런데 버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를 잃어버리다니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없어졌어. 차가 호락 많은 게 400몇 대 되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다른 데 빼놔 뭐 이제 차가. 그 소지품 다 거기 있는데 그 소지품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차를 이제 자기 차 뺀다고 다른 데를 빼놨는 수가 있거든. 운행 시간은 다가오고 결국 다른 버스를 몰기로 합니다. 차는 선생님 차가 아니시죠? 예. 내 차는 4194호기는 93호네요. 다른 분 차 운전하시면 좀 어색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 차종 같으니까요, 이거하고. 40년 동안 운전 하나로 자식들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켰다는 정금준 기사. 운전엔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운전대가 낯선 오늘은 아무래도 좀 더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평일보다 출근객도 줄어든 토요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을 찾는 걸까요? 나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네. 어디에서 지금 오시는 분이세요? 공주, 충남 공주. 공주에서요? 네. 아, 공주가 원래 집이 대구세요? 아, 나는 공주 살고 우리 애들 엄마하고 우리 아이하고 의정부 살고. 왜 이렇게 떨어져 사세요? 아, 내가 늙어서 이제 고향이가 살고 싶어서 공주로 간 지 한 2년 됐어요. 아버님만? 네, 나만. 어머님도 모시고 가시죠? 안 간대요. 농촌이 싫다고.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고향에서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서울살이 2년 차인 이 청년. 친척집을 전전하다 얼마 전에야 월세집을 구했답니다. 월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보증금 500에 월 45요? 네. 거기에 뭐 다른 관리비하고 이것저것 하면 한 달에 생활비는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득이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거 처음에는 이제 서울 올라가면 그래 좀 어느 정도 지금 수입 생각하고 올라왔던 건데 근데 막상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쉽지가 않네요. 서울이란 곳이 네. 본인에게 어떤 곳인가요? 각박하긴 해도요. 그래도 좀 어쩌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 볼 수 있어요. 저한테는. 네. 어떤 면에서요? 저는 서울에 살고 싶어서 왔던 거고요. 그리고 꼭 서울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고요. 꿈이 있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젊음의 특권이라고 했던가요? 지금의 고생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영규 씨. 그에게 서울은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고속버스가 승객을 내려놓은 뒤 반드시 거치는 곳. 바로 세차장입니다. 하루에 200~300대씩 세차를 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만도 53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줄기가 무지개를 만듭니다. 무지개 생기네요? 네, 무지개 내가 일부러 무지개 생기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데. 맑은 날 무지개도 보시고 네. 좋으시네요. 저 높은 하늘도 보고. 저 구름 봐야 돼. 얼마나 뭉게스러운지. 감사하지. 18살 때 전남 나주에서 올라와 화물차 운전 조수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는 할아버지. 서울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맛보면서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좋으셨어요? 서울 생활 힘드셨어요? 즐겁게 일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던 모든 일이 차근차근 60년대는 면허증 맡아야지. 65년대는 자동차를 사야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딱 68년도에는 집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이렇게 계획서 세가지고 70년도에 결혼했지. 예. 총각 시절에서는 그랬어요. 이제까지 계획대로 차곡차곡 잘 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랬는데 IMF 당해가지고 그게 불실로 꺼져버리고 이제는 그게 아니지. 오늘이 즐거우면 된다. 내일은 몰라.
오늘 하루만이 즐겁다. 현실에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네. 저도 즐거워요. 네. 화려했던 무지갯빛 꿈은 청춘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무언가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맑은 하늘처럼 환하게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밖에도 터미널에 기대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구두 수선 가게를 시작한 지 5년. 샌들이나 운동화를 많이 신는 여름은 비수기라지만 목이 괜찮은 덕분에 손님은 꾸준하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도 11년 전에 외환 위기가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IMF 와가지고 저기 집세를 그렇게 올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엎었다. 네. 다른 걸 해볼까 하다가니 그때 당시 IMF 와서 별 소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접고 이제 생각 끝에 나이 먹어도 안 잘리고 저기 할 수 있는 걸 찾자.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된 거지.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들다는 요즘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나오는 이곳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겐 삼터를 찾아 떠나는 통로요. 또 어떤 이에겐 삼터 그 자체인 터미널. 각자의 자리에서 터전을 지키느라 고단했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아침에 만났던 가판대 주인 아주머니도 장사를 마감하려나 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팔렸어요? 네? 못 팔았어요. 손님은 많은데요.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손님이 예전에보다 주말인데 옛날 같으면은 돈백은 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근데 오늘은 20도 못했어요. 진짜. 그렇게 죽었다니까 장사가. 그럼 20밖에 못했으니까 생각해봐. 완전히 안 된 거지. 지금 서울 생활이 몇 년이셨죠? 서울 생활이요? 15년 됐어요. 집은 어떻게 장만을 하셨어요? 집이요? 네, 집 장만을. 집이라고 있기는 있죠. 들어가 사는 데면 집이지. 서울에서 15년 살아보니 어디에 있던 삶은 고달픈 거라는 아주머니. 언제쯤 허리 펴고 웃는 날이 올까요? 벼랑간 창고 앞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업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창원을 가려고 하는데 차가 12시 40분이 막 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창원을 가서 돈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휴가 나온 군인의 딱한 사정에 편의를 봐주기로 합니다. 우리 남자친구 이야기인데 이랑 꼭 지켜줘야 돼. 이거 내가 솔직히 이야기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10명을 갖다가 이렇게 무료 승차를 해주면 돈 붙여준다는 사람은 10명 중 3명밖에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그 정도 어리는 안 되는.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삭막한 서울이라도 사람 사는 곳엔 인정은 있는 거겠죠. 남쪽 끝이 고향인 한 청년에게 서울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터미널의 밤이 깊어갑니다. 경북 상주가 집인 금중탁기사. 연고지의 노선을 배정해주는 회사 정책에 따라 서울 구미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운전대 하나로 3자녀 뒷바라지를 다 하고 이젠 정년을 바라볼 나이가 됐습니다. 버스와 함께 반평생을 보낸 셈이죠.
출발 10분 전 승차장에서 동료 기사를 만납니다. 휴무일인 동료는 구미 금호산으로 등산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료세요? 네. 산에 갔다 온다니까 지금. 가는 길 좋은 이야기 동무가 생겼네요. 이제 출발할 시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야야야. 친구분하고만 같이 가시네요? 그러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는데 오늘 이상하네. 휴가철이고 하는데. 네, 그런가 봐요. 올라오시는 손님이 좀 있는가 지금 오늘 이상하네. 이런 날이 없는데. 처음이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승객이 한 명도 없어도 버스는 떠나야 합니다. 이윤을 생각하기 전에 공적인 책임감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날 오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뜨개질한 의상을 입은 할머니가 눈에 띕니다. 나와서 계시면 내가 좀 찾기가 싫을 텐데. 이거 전부 다 제가 뜬 거예요. 모자도 제가 뜨고요. 옷들 전부 다 제가 뜬 거예요. 예. 할머니 원하시는데 예. 아무 데나 데려다 준다면은 어디 하세요? 저 데려다 준 데면 이북이 고향이니까 엄마, 할머니, 동생들 전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데려다 줘서 좀 보고 이제 죽었으면 한이 없겠어요. 근데 가질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서울에 오니까 고향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시고. 그렇죠, 부럽죠. 맞아요. 터미널 오니까 전부 고향들 가는데 저는 가질 못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안타깝죠. 17살에 남쪽으로 피난 온 이후 어쩔 수 없는 서울살이를 하고 계신 할머니. 서울살이에 지친 이들은 귀향을 꿈꾸기도 하지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위안을 얻어야 할까요? 어제 가족을 만나러 왔던 신조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삭막한 도시가 싫어 한약방도 그만두고 고향에서 무료로 환자를 돌봐준다고 합니다. 올라오실 때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지금이 더 좋으세요? 글쎄 특별히 더 좋다 덜 좋다는 아닌데 양쪽 댕기는 기쁨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간 것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일주일 만에 한 번은 가족을 보러 오는 거니까 기쁘고 또 내일부터는 가서 봉사를 하니까 그 여러분들하고 아픈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즐겁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서울을 떠날 수 있더라는 할아버지. 마음은 벌써 부지런히 길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겠지요. 올림픽 3일째인 오늘 박태환 선수의 자유형 400m 결승전이 열립니다. 온 곳도 가는 곳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시간. 드디어 환호가 터집니다. 박태환 선수가 고대하던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 순간 삶의 고단함도 단번에 날아갑니다. 너무 잘했어. 기분 좋으세요? 좋죠. 당연하죠. 장사도 안 나는데. 장사 안 돼도 좋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다양한 이유로 서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첫날 동해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던 세 남자도 보이네요.
이들이 2박 3일 동안 자전거 위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차로 가면은 잘 놓치기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막 냄새도 피부에도 바람도 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서 보니까 더 이게 마음에 오거든요. 근데 날씨도 좋고 해서 좋은 걸 진짜 경치도 좋고 또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갔다 왔어요. 길 위에서 찍은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은 다시 일상이네요. 저 근데 2박 3일 이렇게 하니까요 막 일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막 계속 이제 이거 하니까 조금 더 의욕도 생기고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갈게요. 수고하세요. 쉼없이 달려왔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번 자전거 여행이 그들에겐 훌륭한 쉼표가 돼줬겠죠. 여행에서 충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향에서 충전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두 손 가득 고향에서 가져온 정성스러운 보따리도 빠질 순 없습니다. 경주에 있는 친정 제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 한 아주머니. 여기에서 이 생선이 멍텅구리라는 생선. 네, 이것도 15,000원.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게 또 곰피라는 것이죠. 이게 말린 건데요. 이건 다시마랑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냄새가. 예, 바다 냄새가 물씬 나요, 이거는. 그리고 또 뭐 다시마랑 또 할머니가 뭐 제사 지낸 거 그 떡이라고 해서 아들 주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지금 이제 99세 백수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용돈 차비하라고 이렇게 돈을 챙겨주시죠,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고향에서만큼은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어제 만났던 영규 씨도 충북 괴산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오시는 길이세요? 네. 서울 들어설 때 네. 버스 타고 어떤 기분이세요? 다시 또 저길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져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좀 그렇죠. 가족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네. 서울이라는 공간에 네. 어떤 예전에 그런 선배들도 자기네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와서도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것만큼 얼마만큼 내가 이제 실력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좀 약간의 관문?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서면 네.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올라온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온 이상 성공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생쯤은 감수하겠다는 영규 씨. 그의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부산에서 도착한 버스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첫날 현장 훈련을 받던 신입기사 권순갑 씨네요. 주말 동안 집에 들렀다가 내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행 밤차를 탄 겁니다. 예, 뭐 착착하게 되지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미리부터 편하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올라오셨어요? 예, 삽을 입고 올라가다가 그래도 제복을 입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래 입고 왔습니다. 그도 이렇게 서울살이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얼마나 설레고 긴장될까요? 또 한 사람의 꿈이 보태진 서울의 밤이 흘러갑니다.
분주하고 들떴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어김없이 새벽 첫 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들은 또 어떤 이유로 첫 차를 타는 걸까요? 네. 지금 직장이 청주의 오창이라 해갖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본인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출퇴근은 아니고요. 주말 부릅니다. 월요일 날 아침 첫 차 타고 갔다가 금요일 날 그냥 토요일에 올라오죠. 돈 벌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이 아주머니. 새벽 첫 차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기 어머니 내려가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고향 가시는데. 고향 가는데 뭐랄까 반가우면서도 또 한옆으로는 또 그런 게 있지 뭐. 또 왜냐면은 가만히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또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돌아서 해야지. 냉정하게 살아가야지 어떡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제는 터미널이 고향 같다는 신문 가판대 아주머니. 오늘도 묵묵히 가판대를 펴니다. 또 하루 시작되셨네요. 네, 하루 시작입니다. 맨날 하시는 일이지만 시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세요? 오늘도 대박. 오늘도 무사히 대박.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듭니다. 오늘만 같으면 서울살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렘의 밤잠 설친 권순갑 기사도 첫 출근을 합니다. 오늘부턴 선배 기사와 함께 보조기사로 고속버스를 타게 됩니다. 꿈이 실현되려는 순간은 어떤 기분일까요? 고속버스 두 명석에 다 앉아보시고 시동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느낌?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기분도 좋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쭉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잘 되시겠죠? 예. 고속도로도 쭉 뻗었지만 앞으로 제 인생도 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이 성공을 위한 관문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생활을 위한 선택이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을 이어주는 첫 관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사연을 실은 채 새벽 첫 차가 달려갑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